안녕하세요. 저는 스노우플레이크라는 알고리즘을 발표할 건데요. 사실 이게 이번 주제가 AI인데 약간 동떨어진 그냥 알고리즘에 대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분산 서버에서 고유 아이디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저도 이제 C#만 계속했는데 사실 이번 발표는 코드랑은 좀 상관이 없는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주요 내용이 사실 DB 쪽에 조금 시중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인하우스 웹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알고리즘 자체가 ID 값을 생성하는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보통 백엔드 영역에서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DB 쪽에서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RDB 테이블을 직접 설계해 보신 경험이 있고 PK와 인덱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관 테이블, 그 FK죠 보통. 연관 테이블들을 설계해 보고 그리고 대량의 인서트, 보통 벌크 인서트라고 표현되는 대량의 인서트로 인한 성능 저하를 체감해 보신 경험이 있어야 약간 이 알고리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와닿으실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한 5년 차쯤 돼야 이거에 대한 좀 필요성을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것 같고요. 그전에는 그냥 기초 지식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목차는 어쨌든 간에 이게 주제가 AI인데 왜 알고리즘을 배워야 하는지 이거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 생성, 그리고 스노우플레이크 알고리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조금 상세한 딥다이브, 그리고 다른 ID 생성 방식과의 차이점, 그리고 간단한 응용 사례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AI 시대에 이런 걸 왜 알아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제가 궁금해서 이건 재미나이였는데요. AI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왜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충실한 답변을 AI가 줍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알고리즘이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중요하다. 보통은 인제 계산기가 있는데 "왜 수학을 배워야 되는가?"라는 식의 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AI 시대에 알고리즘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를 만들어 줘."라고 하니까 "아 맞죠. AI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고리타분하게 알고리즘을 배워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이렇다는 건 결국 의도 기반의 최적화라고 하죠. AI는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서 최적의 해답을 도출합니다. 즉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의도에 답변이 조금 휘둘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AI는 해결사가 아닌 도구로서 되어야 합니다. 계산기가 수학적 사고, 제가 수학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산기 또는 엑셀을 가지고 수학자들과 얘기할 수 없듯이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한 도구여야지 이거를 통해서 '나는 뭐든지 다 그걸 통해서 생각조차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즉 기술적 구현은 AI가 수행하되 전체적인 설계와 방향성은 인간, 사용자가 계속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즉 제가 원하는 목적과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원리, 그거에 대한 상세한 구현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진행돼서 대략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제가 AI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명확한 지시가 중요한데요. 그냥 모호하게 AI한테 "알아서 좀 잘 좀 해 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때그때 다른 결과물을 계속 내뱉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직까지는 사람이 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를 두고 지속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사실 이것도 AI한테 물어본 건데요. 쿠팡 같은 쇼핑몰을 만들 건데 "전체 아키텍처를 알아서 잘 좀 설계해 줘."라고 했을 때는 뭐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알 수가 없죠. 근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초당 10만 건의 주문을 처리해야 되는 이커머스 시스템을 설계해 줘. 거기에 MSA를 기반으로 하고 카프카를 이용한 큐 구성과 레디스 캐시 전략을 해서 다이어그램을 먼저 초안을 작성해 줘.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고
실질적인 구현보다 설계부터 AI와 협업하는 약간 페어 프로그래밍 형태로 같이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는 이유가 딱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아이디 생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유 식별자, 저희가 가장 한국인이라면 다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주민등록번호나 혹은 회사에 다닌다면 사원번호 혹은 어디 가입한다면 회원번호 등이 있을 텐데, 주민등록번호도 아시다시피 그 알고리즘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생성 일자,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난 날짜, 그리고 그것을 발급한 지역, 동사무소 코드, 그리고 뭐 남자 여자 이런 것들을 합쳐서 고유한 식별자를 만들게 되는데, 분산되어 있는 그 지금 주민센터죠. 주민센터에서 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겹치지 않는 이유가 그 고유 알고리즘 생성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복되지 않는 식별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제가 많이 썼던 방식이 일단 자동 증가값입니다. 오토 인크리먼트로 DB에서 그냥 인서트를 딱 때리면은 아이디 값은 오토 인크리먼트, MS SQL 쓰신 분들은 아이덴티티겠죠. 그러면은 증가값이 딱 나오고 그것을 리턴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이고요. 이때는 당연히 인서트를 하기 때문에 DB 트랜잭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UUID, GUID와 같은, 보통 C샵을 하셨으니까 GUID겠죠. GUID 해서 new GUID toString을 하면은 나오는 그 문자열, 이제 랜덤 값인데, 이 경우에는 거의 중복되지 않다라고 하지만 그렇다는 말은 중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것 말고 가장 흔하게 쓰는 방식이 복합키죠. 이제 PK나 이런 유니크 키를 복합키로 만들어서 여러 컬럼을 섞어서 만드는 거죠. 유저가 이벤트에 참석을 했다 그러면은 유저 아이디 플러스 이벤트 아이디로 참석 여부를 작성하고, 이벤트에 또 단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유저 아이디, 이벤트 아이디, 이벤트 단계 아이디를 섞어서 PK로 만드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의 한 로우에 대한 키 값을 가지려면은 키 복잡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겠죠. 저희의 실패 경험인데요. 사실 저도 이게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 알고리즘까지 이제 쓰게 된 건데, 첫 번째로 대규모 서비스 개발에서 복합키를 사용했습니다. 저도 인하우스 개발만 하다 보니까 대규모의 이런 큰 트래픽과 DB를 다룬 적이 거의 없다가 처음으로 이걸 써봤는데, 딱 그 이벤트였어요. 이벤트에서 단위 객체에다가 이제 유저 이벤트 아이디 참석하고 이벤트 단계 아이디 하나씩 해갖고 두 개의 테이블에다가 따다다다 쌓기 시작하니까 회원이 이제 한 100만 명쯤 된다라고 하면은 유저 아이디 기반으로 이제 기본적인 PK가 잡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페이징이 수십 번 발생할 수 있고, 유저 아이디가 이제 뭐 기존에 가입했던 사람들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재정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좀 부적합한 설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로우를 택할 때는 단일키 기반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기서 변경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조금 인하우스 개발이었는데, 크게 고민을 안 하고 있다가 인제 대량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한 번에 한 10만 로우씩 밀어내는데 거기에다가 10만 로우에다가 딸린 테이블을 또 한 10만 로우, 20만 로우씩 계속 밀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인서트를 반복하게 되면은 굉장히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때는 그냥 '한 10,000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고 인서트하고 아이디 값 가져오고 하위 테이블에 넣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인제 10만 건쯤 되니까 본격적으로 지연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그 아이디에 있는 오토 인크리먼트를 삭제하고 스노우플레이크 알고리즘 기반으로 키를 변경한 후에 벌크 인서트하는 형태로 해결을 봤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에 대한 알고리즘 개요입니다. 이게 결국 트위터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오픈 소스 소개인데요.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어디 설명할 때 말고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트위터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아이디 생성 알고리즘이고요. 64비트 정수형으로 생성됩니다. 예, 분산 서버의 환경에 적합하고 시간 순으로 생성됩니다. 시간 순서로 생성된다는 것은 PK에 쓰기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비트 이동을 통해서 시간, 발행자 정보, 순번 정보를 조합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굉장히 단순해서 비트를 사실 많이 안 다뤄보신 분들은 조금 거부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한번 보고 조금씩 움직이는 내용들을 보다 보면은 금방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리즘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64개의 이제 비트로 구성된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사인 비트라고 해서 이게 언사인드냐 사인드냐에 따라서 나오는 항상 0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1 비트는 타임 스탬프라고 해서 시간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41 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값은 69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10 비트는 워커 아이디라고 해서 이것을 발행한 머신의 아이디입니다. 서버가 여러 개 있다고 쳤을 때 이것을 1024개까지 아이디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12비트의 시퀀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4096K라고 하는 시퀀스가 들어가는데 같은 시간,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아마 1 밀리세컨드일 텐데 1 밀리세컨드에 한 머신에서 발행할 수 있는 최대 숫자는 4096K만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표로 보면은 위쪽이 이제 샘플 데이터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10진수 아이디로 인제 표현하게 되면은 인제 1483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긴 숫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64비트 2진수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아래와 같이 0 부터 시작하는 요렇게 분리되어 있는 걸로 나뉘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로 여기 마우스가 잠시만요. 그 64비트 2진수 변환해서 여기에서는 5비트씩 나눠서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그 생성 알고리즘을 요구하게 되면은 트위터에서 기본적으로 만든 게 그 10비트를 또 쪼개 갖고 5비트, 5비트씩 해서 머신 번호와 이거에 대한 리전 번호가 또 따로 붙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인제 그 리전이 되고 뒤에가 머신이 됩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되어 있죠. 상세입니다. 각 비트에서 줄이거나 이제 늘려서 필요한 영역을 이제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냥 딱 갖다 쓰게 되면은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적은 데이터로 긴 기간을 봐야 되는데 69 점 아까 69년 정도였죠. 이게 타임 스탬프라고 하는 게 그 유닉스 타임 스탬프를 뜻하고 유닉스 타임 스탬프는 1970년 1월 1 일부터 1초 혹은 1 밀리세컨드를 계속 정수로 더해 갖고 현재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되면 1970 년부터 현재까지를 보게 되겠죠. 근데 올해가 벌써 26 년인데 69 년이라는 시간을 70 년부터 더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인제 구분을 할 때 근데 저는 1970 년부터 꼭 써야 돼요."라고 하면은 워커 저희가 근데 제가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1000 대가 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워커를 1 비트를 줄여서 뭐 타임 스탬프를 1 비트를 늘린다면은 2 배가 되니까 128년 이거는 "내 생에는 인제 다시 볼 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또 처리를 할 수 있겠죠. 혹은 서버의 출력 횟수가 아주 명확해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100대 이상 안 넘는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줄이고 다른 쪽을 더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비트 커스텀이 굉장히 좀 자유롭습니다. 그거에 대한 좀 상세 내역인데 여기서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인제 41 비트가 이제 42 비트가 되고 그럼 9 비트 뭐 12 비트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워커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눈다거나 워커에다가 아예 발행자에 대한 뭐 서비스 혹은 매니저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넣고 싶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발행자 정보를 여기다 심을 수가 있습니다. 시퀀스도 사실 4096K를 다 채우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시퀀스를 줄이시는 방법도 있겠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약간 다른 방식인데요. 유니스 타임 스탬프는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 1월 1 일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가 서비스를 지금부터 만들어서 이것을 내보낸다라고 하면은 1970 년부터 볼 필요가 아예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2039 년에 제한되는 69.73년을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비트 수는 그대로 41 비트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스타트 타임을 바꾸면 됩니다. 1970 년이 아니라 26년 1월 1일 올해부터 개발을 하자라고 했을 때 26년 1월 1 일부터 ID 값을 생성을 하자라고 한다고 하면은 올해부터 69 년이기 때문에 어 그쵸. 저희 자식들 세대까지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죠. 이때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서버가 인제 다양한 시간대에 있어요. 저희는 한국이잖아요. 한국에는 UTC 타임으로 했을 때 9 시간이 더해집니다. 근데 이게 시간대에 맞춰서 각각의 나라에다가 서버를 뒀다라고 하면은 고유한 아이디가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간값이 서로 이제 뒤죽박죽 될 거잖아요.
물론 워커로 나눠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유한 ID 값은 맞는데 시간이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인제 9 시간이 해 갖고 여기서 생성을 했는데 갑자기 과거 테이블, 그러니까 과거의 값들이 인서트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ID 값은 DB가 아니라 서버에서 생성하니까. 하나의 DB에서 여러 개의 서버가 하나의 DB를 보고 값을 집어넣는데 ID 값이 나의 서버의 위치에 따라서 시간대가 다르게 생성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를 무조건 하나로 통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UTC로 통일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그 단넷에서는 그 datetime.now 해서 to universal time이었나? universal time인가? 그걸로 하게 되면 UTC를 변환을 해 주기 때문에 이 방법을 가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ID에 들어가잖아요. 비트 시프트를 해서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DB를 만들 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created time 혹은 뭐 create time, 그래서 생성일을 항상 컬럼을 집어넣는데 앞으로는 이 컬럼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디를 비트 시프트를 하게 되면 생성 시간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시간을 통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서버 시간이 동기화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요. 이게 종종 발생하는 이슈이긴 한데 그 서버가 인제 여러 군데를 돌리게 되면은 단일 서버가 아니면은 시간 동기화가 점점 틀어지는 이슈들이 생겨서 요거를 인제 NTP라고 하는 그 윈도우 타임 동기화, 그런 거죠. 이런 거를 계속 확인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게 그 보안이 인제 강화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걸리다 보면은 종종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종종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주의하고 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고 혹은 이게 약간의 팁도 더해진 건데요. 고성능 서버들은 당연히 병렬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 생성 시에 동시성 제어를 하지 않는다면은 중복 아이디가 무조건 발생합니다, 이건. 그래서 중복값이 나오지 않게 생성 서비스를 보통 단일화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동시성 제어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바스크립트와 인제 저는 인제 웹을 하니까 웹에서 인제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요거를 던져줄 때 자바스크립트의 럼버 타입으로 보통 변환을 강제로 시키는데 그 제이슨을 던져주죠. 제이슨을 던져주면은 자바스크립트에서 그걸 변환하면은 넘버 타입으로 변환을 하는데 넘버 타입이 52비트 부정수, 그러니까 64비트인데 실질적으로 숫자 값을 가지는 건 52비트밖에 안 돼서 뒤에가 인제 지수 형태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뒤에 쪽 숫자가 0 으로 이제 거의 패딩된다시피 하는데, 이렇기 때문에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쓰시는 인제 보통 풀스택 혹은 프론트에서 요거를 가져다 쓰신다고 하면은 비긴트로 변환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거를 전달해 줄 때도 그 비긴트로 혹은 투스트링 해서 그 문자 형태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반드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종종 실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다른 아이디 생성 방식과의 차이점인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오토 인크리먼트는 가장 완벽하게 정렬이 됩니다. 가장 완벽하게 정렬이 되지만 단일 DB 기준인 거고요. 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디가 중복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DB 통신이 트랜잭션 한 건당 필요합니다.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그 값을 가져다가 제가 뭔가 써야 되니까. 벌크로 밀어 넣고 그 값을 일괄적으로 가져와서 서브 테이블에 밀어 넣는다, 이런 시나리오 자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다음으로 이거는 좀 특수한 경우에 쓰이는데 REST 플러스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더 안 좋은 방법이죠. 정렬이 항상 되지만 중복값이 생길 수밖에 없고 락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트랜잭션을 좀 길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성능이나 이런 오토 인크리먼트의 장점을 그대로 가져오지만 더 성능이 떨어지는 좀 최악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C# GUID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종 쓰이는 방법인데 완전한 랜덤이라고 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로또 당첨의 확률이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발생을 하게 되면은 사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생성을 해서 128비트짜리의 스트링으로 넣지만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다시 확인해야 돼서 트랜잭션이 또 발생하고 단편화도 굉장히 심하게 되겠죠. 순서대로 생성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온 게 UUID V7인데요. 버전 7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하신대요. 이것도 128비트 기반인데 여기에는
앞단에 시간 기반인 값이 들어갑니다. 방금 스노우플레이크 알고리즘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타임스탬프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분산 환경에도 매우 유리하고 시간 기반 정렬이 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뒤에가 랜덤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시퀀스가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기도 중복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스노우플레이크 알고리즘이 저 앞단에 있는 것보다 가장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알고리즘은 64비트 기반으로 정수형으로 동작을 하고 당연히 시간 기반으로 정렬되고 단 이때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10비트의 이 서버에 가지는 번호가 되겠죠. 서버 번호에 대한 그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성 속도는 당연히 로컬에서 생성하니까 엄청나게 빠르고요. 인덱스 성능도 가장 우수하겠죠. 그 같은 시간 내에서만 정렬이 살짝 파편화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은 인덱스는 당연히 이제 후손이 생길 테니까요. 좀 더 자세히 그 V7이랑 조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하나 더 만들었는데요. 가장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지향 방식을 갖고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크기가 스노우플레이크는 DB상에 롱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빅인트죠. 빅인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정된 64비트 숫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UUID V7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바차로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이너리로 해서 들어가기에는 키값을 잡아서 저희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시간 정밀도는 둘 다 1ms고 시간 가용 범위도 사실 뭐 8,9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스노우플레이크에서도 살짝 틀면은 몇백 년까지는 가능하겠죠. 단지 노드 식별 방식에 가장 큰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그 수동 할당과 이제 저쪽에서 이제 난수 기반 이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구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독자 유격이라고 하는데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는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대규모로 엄청난 대용량의 DB를 설계하신다면은 이 2배 차이의 ID 값은 생각보다 조금 크게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ID 값을 생성을 2배로 하고 이거에 따른 인덱스도 잡아야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가장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방법의 이 차이인 거죠. 그 무작위 숫자냐 서버 고유 아이디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물론 24비트가 용량 크기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여기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론상 존재하는 로또 연속 반천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사실 일단 제 개발 기준에는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한 번이라도 틀어지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응용 사례인데요. 여기다 조금 긴 시간을 쏟으려고 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거를 이제 아이디는 생성을 했어요. 뭐 인제 막 긴 숫자가 생겼어. 근데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막상 써 보기 전까지는 크게 그러니까 저도 이걸 알고 나서 하게 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일단 아이디 값이 오토 인크리먼트가 되게 되면은 사실 뭐 백엔드 개발을 해 보시거나 이제 프론트에서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디 값이 사람이 읽기가 직관적이면 굉장히 좀 장점이 많긴 해요. 1, 2, 3, 4, 5, 6, 7, 8로 순차대로 증가하는 숫자와 그에 따른 번호들을 제가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소규모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대규모로 들어가고 혹은 다른 인제 여러 가지 DB를 쓰거나 아니면은 다중 웹서버를 구현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굉장히 큰 단점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생성돼서 이런 게 잘못된 거지? 패치가 잘못됐나? 이런 것들을 사실상 찾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냥 생성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DB가 단일이에요. 하나의 DB에 여러 개의 인제 서버가 막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성능을 가장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트랜지션 수를 가장 빠르게 줄여야겠죠. DB는 혼자인데 이제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 단일 DB에다가 가장 성능을 높이려면은 트랜지션 수를 줄여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인서트 시에 그냥 불필요한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그런 작업들 없이 제가 인서트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다중 서버의 다중 DB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많이 사용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각각의 서버에 각각의 DB가 붙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통 정보를 관리하는 DB는 또 따로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MMORPG에 대한 구조가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은 쪼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인제 1번 서버, 2번 서버, 3번 서버가 각각의 독립된 서버고 인제 서버 간에는 통신이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 게임에 로그인을 할 때는 공통된 로그인 정보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구조가 딱 요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공통 정보는 이게 어떤 서버에 붙고 그러니까 어떤 유저가 어떤 서버에 붙어야 된다 같은 공통 정보들은 별도의 한 개의 DB에 갖고 있고 분산된 DB에다가 각각의 그 서버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B를 여러 개 쓰고 있을 때도 스노우플레이크에서는 이미 아이디가 결정돼서 인서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복된 아이디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게 어떤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하느냐? 저희가 흔히 말하는 MMORPG 이제 시골 서버가 생겼어요. 서버가 이제 쪼끔 줄어들어서. 근데 이 서버를 통합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기존에 만약 오토 인크리먼트 이걸 아이디 값을 생성을 했다 그러면은 관련된 아이디 값을 전부 다 찾아서 업데이트를 해주는지 아니면은 그 트랜잭션을 포기하고 두 개의 트랜잭션을 같이 잡는 형태로 인제 별도 로직을 구현을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그런 인제 향후에 인제 이런 DB 통합, 이런 서버 통합들의 작업을 고려하신다면은 스노우플레이크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1번 서버는 잘 되는데 2 번, 3번 서버가 1번 서버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치면은 인제 회사 입장에선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서버를 한 대로 통합하잖아요. 그러면 서버는 한 대로 통합은 할 수 있는데 DB는 한 대로 통합하려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DB는 이제 PK 중복이 날 테니까 그럼 PK 중복을 없애기 위해서 단일 값 기준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해 봤던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약간 틀어서 예시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제 대량의 마스터 디테일 데이터를 생성을 했다라고 아까 전에 이제 제 실패 사례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벤트로 인제 특정 이벤트가 생겨서 제가 대량의 아이템을 지급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인제 아이템을 생성을 하겠죠. 그러면 아이템 DB에다가 한 100만 개 정도 유저한테 아이템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냥 또 아이템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인제 옵션도 넣고 이걸 지급했다는 로그도 또 남기고 싶어요. 근데 이걸 오토 인크리먼트로 했다라고 하면은 100만 번을 돌아야 된다. 100만 번을 돌아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아이템이 그 아이디 값이 들어가는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벌크 인서트를 때리기 전에 트랜지션 락을 잡고 벌크 인서트를 때리고 그다음에 입력된 값 모두를 셀렉트를 해서 현재 DB와 그 아이디 값을 기준으로 생성된 아이디 값을 가져와서 나머지에 또 인서트를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굉장히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토 인크리먼트로 하면은 절대 안 되는 방식이 되었죠. 쪼금 가시가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해 봤는데요. 아이템 아이디에다가 인제 뭐 여기엔 강화 값이 들어가 있는 아이템 아이디 1, 2, 3, 4, 3 이렇게 해서 생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아이템 옵션 아이디가 인제 그 FK로 들어가겠죠. 아이템 옵션 아이디는 또 고유한 아이디 값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 아이템 아이디를 물고 있습니다. 네, 이 첫 번째 컬럼이 무조건 그냥 다 단일 PK라고 보시면 돼요. 스노우플레이크로 만든 단일 PK. 근데 이 데이터를 인서트를 이제 수십만 번 반복한다 그러면 굉장히 느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량 작업을 하신다 보면은 이 아이디 값들을 서버에서 미리 생성을 하고 벌크 인서트 3 번으로 끝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크게 사실 실패 경험을 여기서 해서 그다음부터 만드는 아이디 값들은 무조건 스노우플레이크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마지막으로 이제 샘플 코드를 이제 막 적었다가 AI 시대에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죠. 이제 C#으로 스노우플레이크 알고리즘을 만들어 줘. 타임 스탬프는 이제 UTC를 기준으로 하지만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작하게 해 줘. 시스템에서 아이디 알고리즘을 아이디 생성 알고리즘을 싱글톤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동시성 저하도 해 줘. 사용하려면 워커 아이디를 세팅해야지만 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 라이브 거리 형태로 만들어 줘. 이렇게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은 뭐 많이 쓰시는 깃 코파일럿에 요 정도만 보내도 알아서 잘 만들어 줍니다.
근데 단지 인제 점점 고성능으로 가게 되면은 이거만 갖고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인제 여기서 인제 고성능을 하기 위해서 아마 AI와 인제 티키타카를 좀 하셔야 되긴 할 겁니다. 이제 락을 거는 것도 이제 고성능 락을 좀 걸어야 되고 아이디 생성도 중복되지 않고 단일 아이디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워커 아이디도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AI와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